승부TV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구 3경기와 국내 축구 한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촉으로 적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신과 요코하마 경기입니다. 양팀 직전 경기에서 상반된 흐름을 보여줬죠. 한신은 요미우리와 일전에서 니시유키의 9회까지 호투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안타만을 쳐내며 1대0으로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요미우리 시리즈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죠. 두 경기에서 1득점만을 기록하면서 매우 저조한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8안타와 홈런 하나를 쳐내고도 1득점뿐이 기록하지 못하는 등 최근 타선 흐름이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원정팀 요코하마 역시 주니치와 시리즈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경기 후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큰 점수차를 따라잡고 무승부를 기록한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안타도 주니치보다 2배가량을 쳐내며 5대5 무승부를 기록했죠. 또 선발 로메로는 무너졌지만 히로무 이세와 에스코바르 그리고 카즈키 미시마 등이 실점하지 않고 호투하면서 무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연패 이후 모처럼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기록한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정팀 요코하마가 오늘 한신의 어마무시한 선발을 상대하죠. 이번 올림픽 대표팀 에이스로 선발된 아오야기를 상대합니다. 아마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원태인과 맞붙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 아오야기 선수죠. 이전 시즌에 비해 일치월장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13경기에 나와서 벌써 8승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방어율은 1.8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키스에서 라쿠텐으로 복귀한 다나카와 스가노와 오노 등 최근 마식한 일본 야구 대표팀 투수들 중에서 현재 최고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전 야쿠르트전에서도 8이닝 동안 5피안타 무자책점으로 승리투수가 된 바 있으며 최근 5연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요코하마를 상대로도 한 번 나와서 7이닝 동안 무실점 승리투수가 된 바 있죠. 또 아오야기는 한신의 타선 지원도 잘 받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최근 한신의 타선이 부진한 늪에 빠져 있지만 오늘 아오야기가 등판함으로써 투수진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타선 또한 어느 정도 득점 지원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 투수 또한 만만치 않죠. 5월에 흐름이 좋지 않았다가 5월 말에 한 달여를 쉬고 6월 27일날 등판해 한신전에서 5이닝 동안 6피안타 2자책점으로 승리투수가 된 바 있는 오누키 시니치가 요코하마 선발로 올라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요미우리를 상대로 5.2이닝 동안 9피안타 1자책적으로 승리투수가 됐죠. 따라서 오누키 시니치 또한 최근 두 경기에서 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누키 시니치가 한신전에서 낮 경기에 페이스가 별로 좋지 않았던 아키야마를 상대로 요코하마 타자들이 빠르게 많은 점수를 얻어내서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투구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요코하마 타선 또한 한신을 상대로 2연승 중에 있었으며 타선이 터지고 있던 시리즈였죠.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최근 요코하마 타선도 주춤하고 한신 타선도 주춤하지만 한신의 선발이 매우 위력적인 선수가 올라오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도 한신은 니시유키가 9회까지 완투를 했기 때문에 불펜의 소모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한신의 투수진의 안정감 속에 타선에서도 집중력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한신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히로시마와 주니치 경기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히로시마 출신 선수들이 5명이 포함됐죠. 이 점을 놓고 일본 내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히로시마가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자가격리 기간도 거치면서 큰 활약이 없었던 선수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 팀에서 가장 많은 대표팀이 선발됐다는 점이 대표팀 구성에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는 일요일 경기를 쉬었죠. 지난 토요일 야쿠르트를 상대로 11안타 1홈런 5득점으로 5대0 승리를 했습니다. 최근 한 번 무승부가 있기는 했지만 승패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죠. 이에 맞서는 주니치는 최근 3연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4연승의 문턱에서 연승이 좌절됐죠. 요코하마에게 5대1로 이기고 있다가 8회와 9회에 4점을 내주고 5대5로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6안타와 4개의 볼넷으로 5득점을 기록하는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최근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주니치죠. 오늘 히로시마 선발로는 오세라 다이치가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 나와서 2승 3패
3.88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 직전 경기 요코하마전에서 7이닝 동안 3피안타 2자책점으로 노디시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전 두 경기에서 연속해서 6실점씩을 하면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뢰를 주기는 어려운 투수죠. 주니치의 선발 유다이 오노 역시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3승 6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3.34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지난 시즌처럼 무한 신뢰를 보이기에는 다소 불안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 요미우리전에서 6이닝 동안 6피안타 2실점으로 노디시즌을 기록했지만 역시 최근 두 경기에서 회전 투수가 된 만큼 오너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가 없는 투수입니다. 불펜을 고려해봤을 때 히로시마 불펜이 안정적인 분위기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그동안 불안했던 버드와 모리우라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주니치는 불펜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히로시마가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훨씬 더 불펜진도 안정적인 투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타선 또한 히로시마는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타자들이 많죠. 반면 주니치는 용병 비시에도를 제외한 타선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좋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투수진 면에서도 히로시마가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타선에서 득점 지원도 히로시마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홈팀 히로시마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불펜 또한 히로시마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죠. 소뱅과 라쿠텐의 경기입니다. 소뱅이 직전 경기에서 막판 저력을 보여주며 7대4로 승리했습니다. 12안타 2홈런 2개의 볼넷으로 7대4로 승리했죠. 따라서 오릭스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최근에 좋지 않는 타선이 모처럼 폭발하면서 후반에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 오늘 경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오릭스 에이스 미야기를 상대로 거둔 성과라 더욱더 값진라는 생각이죠. 무려 7명의 투수를 투입하고 거둔 성과입니다. 그만큼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경기였죠. 따라서 분위기상으로 최근 좋지 않았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값진 승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정팀 라쿠텐 역시 직전 경기에서 어마무시한 후반 뒷심을 발휘하면서 9대3으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세이브와 선발 싸움에서 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지만 후반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큰 점수차로 승리했죠. 따라서 라쿠텐 역시 오늘 경기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양팀 선발 역시 위력적인 선수들이 올라오죠. 소뱅은 레아가 올라오며 라쿠텐은 노리모토 다카이로가 선발로 올라옵니다. 두 선수 다 2점대의 방어율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죠. 레아는 5경기에 나와서 2승 1패 2.61의 방어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카이로는 13경기에 나와서 7승 3패 2.94의 방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팀 다카이로 등판 일정이 좀 빠르다는 느낌이 있죠. 9월 25일에 소뱅에게 완투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9이닝 동안 5피안타 1자책점으로 승리투수가 됐죠. 그리고 7월 6일날 오릭스전에 8이닝 동안 3피안타 2자책점으로 승리투수가 됐고 일주일 만에 등판하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 긴 이닝 동안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반면 소뱅, 레아는 일본 무대 데뷔 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라쿠텐과는 첫 번째 대결입니다. 오늘 선발 매치업 면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불펜을 들여다봤을 때 불펜에서는 원정팀 라쿠텐이 좀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죠. 이번 시즌 라쿠텐은 4명의 필승조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타선 또한 양팀 모두 다 직전 경기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양팀 다 안정적인 득점 지원은 가능하리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원정팀 라쿠텐이 득점권 찬스를 좀 더 확실하게 살리고 있는 만큼 좀 더 나은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 원정팀 라쿠텐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K리그 충남 아산과 부천의 FC 경기입니다. 부천이 승점 17점으로 현재 꼴찌에 랭크되어 있죠. 다만 아산과 승점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는 아산을 상대로 오늘 승리하게 된다면 최하위 탈출이 가능해 원정팀 부천이 동기부여가
매우 강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부천의 페이스가 매우 좋죠. 6경기에서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고 있죠. 반면 충남 아산은 6경기에서 2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부산과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역시 수중전을 펼치면서 대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기였죠. 따라서 4연패를 탈출하는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충남 아산의 힘만으로 기록한 무승부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흐름 싸움에 있어서도 부천에 비해 분명히 열세를 띄고 있죠. 따라서 승점 확보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 흐름에서 수비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숫자를 두고는 있지만 효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백들의 기복이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2, 3선 라인의 경쟁력이 떨어져 1대1 매치업에서 쉽게 뚫리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한두 점은 실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공격력 또한 최근 2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죠. 직전 경기 마테우스가 퇴장 징계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좋은 활약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테우스가 상대에게 집중 마크를 당하면서 큰 역할을 못해주고 있으니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지난 경기 부산과 경기에서는 충남 아산이 되려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공수 양면에서 아산이 열세를 띄며 신중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맞대결에서도 원정에서 부천에게 1대0으로 패한 바 있죠. 이에 맞서는 부천은 시즌 초반 부진을 완전히 떨쳐내고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승부 비중이 너무 많죠. 하지만 최근의 성과는 역시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거둬들인 성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공격진에서 자원 누수가 있죠. 최근 5경기에서 한 골을 넣은 크리슬란과 박창준이 퇴장 징계로 결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겠으나 대체 자원들이 최근 활발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 자원들에게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력 또한 3백 라인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상대의 공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중원에서도 왕성한 활동량을 가지고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공격력의 아산을 상대로 수비에서도 좋은 역량을 발휘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클린시트도 이번 경기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다만 퇴장으로 인한 자원 누수가 부천으로서는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 팀 다 빈공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2.5점 기준점 언더를 예상해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승패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2.5점 기준점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